평생을 바쳐 이룬 내 집이 노후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될 수 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오늘 저는 30년 만에 아파트 대출금을 모두 갚고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그 순간 가장 혹독한 현실과 마주해야 했던 한 남자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그의 선택은 과연 무엇이 잘못되었던 걸까요? 여기 63세의 김정수 씨가 있습니다. 그의 손에는 대출금 완납이라는 은행의 축하 메시지가 들려 있지만 얼굴엔 웃음기 하나 없습니다. 고졸 출신으로 어렵게 공무원이 된 그에게 평생의 신조가 하나 있었습니다. 나처럼 배우지 못한 서름을 내 자식들은 절대 겪게 하지 말자. 그 신념의 결정체가 바로 30년 전 영혼까지 끌어모아 장만했던 서울의 작은 아파트였습니다. 그 집에서 아들, 딸은 그의 바람대로 번듯한 4년제 대학을 졸업했고 그는 자신의 역할을 다했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 현실은 그의 자부심을 서서히 배신하기 시작했습니다. 매달 꼬박꼬박 들어오던 월급은 반토막난 공무원 연금으로 바뀌었고 대출 이자가 사라진 자리에는 더 무서운 것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매년 꼬박꼬박 오르는 재산세, 집값 상승과 함께 날아오는 종합부동산세 고지서. 무엇보다 소득은 끊겼는데 자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더 오를 수 있는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그에게 거대한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최근 한 언론 보도에서도 5억짜리 아파트에 살지만 월 60만 원 연금으로 생활이 벅차다는 76세 어르신의 사연을 본 적이 있습니다. 김정수 씨는 그 기사를 보며 그게 바로 자신의 이야기라는 생각에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그는 평생의 목표를 달성했지만 그 목표가 이제 자신의 목을 조여오는 아이러니에 깊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생 고생만 한 아내가 갑자기 쓰러져 입원하게 됐습니다. 당장 수백만 원의 병원비가 필요했지만 그의 통장 잔고는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대기업 다니는 아들, 전문직 며느리에게 손을 벌릴까 고민했지만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평생 자식들 앞에서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어떻게 키운 자식들인데. 결국 그는 비상금으로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적금을 깼습니다. 전문가들이 은퇴 후 하우스푸어의 가장 큰 문제로 꼽는 유동성 부족이 현실이 된 순간입니다. 그는 매일 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것을 보며 조용한 공포에 잠 못 이뤘습니다. 집을 지키기 위해 모아둔 돈으로 집 때문에 생긴 위기를 막고 있구나. 깊은 자괴감에 휩싸였습니다. 고민 끝에 김정수 씨는 집을 줄여 이사하는 다운사이징을 알아봅니다. 더 작은 평수로 이사하면 수억 원의 현금을 손에 쥘 수 있을 거라는 막연한 기대 때문이었죠. 하지만 이 집은 그에게 그냥 시멘트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아들 키를 재던 문설주의 낡은 자국, 딸이 대학 합격증을 들고 와 울며 안기던 현관, 손주들이 깔깔대며 뛰어놀던 거실. 집을 파는 것은 그의 30년 세월과 추억을 통째로 허무는 것만 같아 가슴이 미어졌습니다. 현실의 벽은 더 높았습니다. 최근 보도를 보면 고령층이 선호하는 저층, 소형, 엘리베이터 있는 주택 공급은 턱없이 부족하다고 합니다. 어설픈 곳으로 이사했다간 남는 돈도 별로 없이 30년간 다닌 단골 병원, 시장, 이웃들과의 모든 사회적 관계가 단절될 위험까지 있었습니다. 그는 깊은 상실감과 고립의 두려움 앞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그는 동네에서 비슷한 처지의 박영철 씨의 가슴 아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박 씨는 아직 주택담보대출이 2억 원이나 남아있어 더 절박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에 마지막 희망을 걸었다고 합니다. 연금을 미리 당겨 빚을 전부 갚고 집에 계속 살 수 있다는 말에 솔깃했던 거죠. 하지만 상담 후 그는 망연자실했습니다. 한 신문 기사에서 본 내용과 똑같았습니다. 시세 9억 원 주택으로 빚을 다 갚고 나니 매달 그가 평생 손에 쥘 수 있는 연금액이 고작 27만 원 남짓이라는 충격적인 결과를 받은 것입니다. 만약 빚이 없었다면 월 267만 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과 비교하면 처참한 수준이었죠. 김정수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해결책이라고 믿었던 것들이
사실은 더 큰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에 등골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이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하셨을 것 같나요? 자, 지금까지 우리는 집 한 채가 유일한 자산인 은퇴자의 고뇌를 살펴봤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막막한 현실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결국 모든 문제는 하나의 고통스러운 질문으로 귀결됩니다. 이 집을 자식에게 온전히 물려줄 것인가? 아니면 나의 품이 있는 노후를 위해 활용할 것인가? 많은 분들이 자식에게 물려줄 집이 없어진다는 미안함, 그리고 혹시 집값이 더 오르면 손해 아닐까? 하는 아쉬움 때문에 주저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자식에게 짐이 되지 않고 독립적인 노후를 보내는 것이 진정으로 자녀를 위하는 길이 아닐까요? 집 때문에 우는 노후를 피하기 위한 3단계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첫째, 감정적 자부심을 걷어내고 이성적 현금 흐름을 계산해야 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10억이라는 자부심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기서 재산세, 건강보험료, 수리비 등 매년 고정적으로 나갈 실질 비용을 빼야 진짜 내 자산의 현주소가 보입니다. 지금 당장 퇴직 후 예상되는 모든 소득을 더하고 모든 고정 지출을 빼보십시오. 그 숫자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인지 냉정하게 직시하는 것이 감정의 늪에서 빠져나오는 첫걸음입니다. 둘째, 집의 역할을 재정의해야 합니다. 기념비에서 활용 도구로 말이죠. 집을 평생의 훈장이나 자녀를 위한 기념비로만 생각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이제 집은 나의 노후를 위한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금융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새로운 관점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자신의 인생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의 마지막 장을 누구보다 현명하고 주도적으로 설계하는 지혜입니다. 셋째, 모든 선택지를 위기가 오기 전에 시뮬레이션해야 합니다. 아프거나 돈이 급해져서 알아보면 늦습니다. 건강할 때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들어가 예상 연금액을 조회하고 직접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다운사이징을 생각한다면 살고 싶은 동네의 실제 매물을 검색해 이사 비용과 세금을 제외하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얼마인지 구체적으로 따져봐야 합니다. 대출이 남았다면 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이용했을 때 월 수령액이 얼마나 줄어드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김정수 씨의 이야기는 결코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이 땅의 수많은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이룬 내 집이 역설적으로 노후의 짐이 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선택 그 자체가 아니라 선택할 수 있는 힘을 미리 갖추는 것입니다. 건강하고 여유 있을 때 냉정하게 점검하고 부부가 함께 터놓고 이야기하며 최적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당신이 평생 일궈온 그 집이 자식을 위한 자랑스러운 훈장으로 남아 정작 당신의 노년을 짓누르는 무거운 짐이 될 것입니까? 아니면 어떤 풍파에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는 든든한 마지막 버팀목이 될 것입니까? 그 답은 바로 지금 당신의 현명한 준비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미래를 준비하는데 작은 등불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시거나 여러분만의 지혜가 있다면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 큰 힘이 될 수 있습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저희 채널과 계속 함께 해주십시오. 더 깊이 있고 현실적인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